네,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네, 녹음일인 1일 현재 우리나라 선수들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스포츠야 이기면 좋지만 또 지면 어떻습니까? 젊은 선수들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노력과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카타르 월드컵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추악한 이면에 대해 고민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혹한 노동 환경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는데요. 폭염과 더불어 경무에 시달리면서 밤중에 자다가 사망하는 슬립데스 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월드컵 주최 측은 준비 기간 40명이 사망했다고 한 반면 영국 언론사죠, 가디언지라는 곳에서는 6,5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상황을 들어보면 월드컵 주최 측보다 가디언지 주장이 좀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5일 옥천 이후 소식과 과학상상 시작합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한 주 또 두 주죠. 격주에 저희가 방송을 하니까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PD님 어떻게 또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라디오에서는 뭐 청취자분들이 자주 PD님 만나시겠지만 저는 보름에 한 번 봅니다. 네, 이번에 첫 소식은 남부 3군 소식이고 보훈 소식입니다. 보훈 소식으로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 옥천에도 있습니다. 이 자연 친화적인 공설 장사 시설 선화원이라고 있죠. 근데 보훈에서도 결초보훈 추모공원이라는 이 그 공설 장사 시설을 만들고 준공식을 지난달 11월 29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뭐 옥천도 비슷한데 영동에서도 화장률이 상당히 높아요. 한 77.8% 정도가 이제 화장을 하고 있는데, 이 화장을 하고 나면은 그 유골이 남잖아요. 그 유골을 안치할 곳이 없어서 타 지역에 그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보훈군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보훈군이 한 131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장지를 18,399기, 그 다음에 수목형, 그러니까 이건 잔디형 자연장지가 그렇고요. 수목형은 나무 주변에 심는 거, 이 봉분을 묻는 거거든요. 이 수목형 자연장지는 2,100기, 봉안당 3,948기 등 모두 24,000기가 넘는 그런 그러니까 넘는 규모를 안치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재래실이나 관리사무실, 휴게실, 주차장 같은 편의 시설도 비치를 했습니다. 뭐 여기 안치 자격은 보훈 군민이거나 그 직계 좀비속이 보훈군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한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사용료가 아무래도 군이 운영하다 보면 좀 저렴해요. 그래서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그 수목형이나 뭐 잔디형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50에서 72만 원 연간입니다. 30년입니다. 30년 사용에 되게 저렴한 거죠. 한 번도 30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부장은 100에서 120만 원이고 뭐 봉안당은 80에서 96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해서 연장까지 가능해서 최대 6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고요. 옥천에서는 이미 지금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고 비용도 비슷합니다. 보훈과에서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보훈군과 베트남 하장성이라는 지역이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농촌의 인력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악화가 됐었는데요. 최재형 보훈군수가 지난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장성을 방문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보훈군이 밝혔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 농업 인구가 31% 정도, 이 베트남 이 지역은 31% 정도 되는 지역이고 근로 인구가 노동 인구가 63.5%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걸 그 보훈군이 직접 그 지역을 방문을 해서 해당 지역과 MOU를 맺고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저는 사실 보훈군에서 이 부분은 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보훈군 입장에서는 단기적 혹은 연중 계속 그 노동력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고령화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일반 뭐 업체라던가 뭐 이런 걸 끼고 왔을 때 뭐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뭔가 이걸 중개를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가 제대로 된 처우 문제들도 어느 정도 같이 좀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사례들은 옥천도 한번 사례를 확인해서 적용을 시켜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네, 영동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는 나윤권의 노래입니다. 그대 좋아하는 계절이 와요.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동 소식입니다. 영동군, 그러니까 정영철 영동군수가 그 2023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그 영동군의회 정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날 이제 정영철 군수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당선되고 처음으로 1년을 온전히 본인이 계획하고 이제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거 계획들을 이제 밝힌 자리였는데 일단은 5가지 큰 사업들을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먼저 그 앞서가는 미래농업이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 농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스마트 농업을 보급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확대해서 일손 부족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는 요즘 그 6차 산업 형태로 해서 많이 좀 각광을 지난해부터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대응하겠다라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 지역이라고 해서 미국 서부가 아니고요. 영동의 서부 지역입니다. 네. 거기에 그 산지유통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현대화하고 또 북부 지역 영동은 그렇게 다릅니다. 옥천하고는 달라요. 옥천은 약간 그 청산 청성 권역 뭐 그런 식의 동이 이원 쪽 이렇게 군서 군북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서부 읍을 중심으로 서부, 북부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기기 임대사업장을 설치하고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같은 것들을 계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번째 군정 방침이 이제 생동하는 지역경제라는 거를 슬로건을 걸었는데 이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과 시설 현대화를 그 이전 군수 때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그 영동에 있는 시장을. 근데 이거를 계속 지속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영동사랑 상품권 요거를 기존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옥천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내년에 그 우리 저기 향수카드 여기 우리 그 페이백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영동은 그걸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일라이트는 그 영동에서 생산되는 광물이고 희귀 광물이고 유용 광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이 일라이트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그렇게 해서 향후 한 100년 먹거리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그 황간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머무르는 힐링 관광이라는 슬로건인데 힐링 관광지 영동에 크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둘레길과 숲 놀이공원 등을 조성해서 더 안쪽에 그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키고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이 우리 지금 장영산 휴양림 같은 곳인데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산 자체가 커요. 일단 그 예전에 왜 민주지산이라 불린지 아십니까? 약간 별 얘기입니다만 그 빨치산들이 거기서 투쟁하고 뭐 이러면서 민주지산이라는 붙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곳 경치가 되게 좋아요. 험하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서비스 전반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옥천이 도민체전을 열었는데 내년에 영동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 영동에서는 12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 해요. 도민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성공하겠다. 그리고 2025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도 박차를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동 주는 맞춤 복지라고 해서 아니네요. 네 번째가 감동 주는 맞춤 복지네요. 세 번째가 머무르는 힐링 관광입니다. 이 감동 주는 맞춤 복지는 청소년 교육 바우처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부부 정착금 지원과 같은 형태로 좀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뭐 연령대별 놀이터를 만들고 운동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건 얼마나 좀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족하는 열린 행정.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들었는데요. 요거는 영동형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동의 내년 예산안은 보통 예산안이 많이 늘죠. 근데 영동은 줄었습니다. 올해보다 소폭이 아니라 좀 감소했네요. 4.8%가 줄었어요. 6,014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군의회에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뭐 영동의 사업이 규모가 줄었다기보다는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동 군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기보다는 대규모 사업이 줄어들면서 재기중에 종료하면서 그 총 사업비가 줄어든 거지. 뭐 그걸 제외하면 실질적인 그 군비 규모는 좀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옥천 군수님도 우리 저기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옥천 신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과학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노래는 최백호의 노래입니다. 낭만에 대하여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과학 상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네, 간만에 또 물리학을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네, PD님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네, 재밌는 주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열이라는 겁니다. 열. 예, 열의 물리학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PD님 열은 익숙한 주제죠. 네. 우리 손에서도 열이 나고요. 네. 몸에서도 열이 납니다. 그렇죠? 네. 친숙한 대상입니다. 네, 그럼 PD님 일단은 자 열이 뭘까요? 열.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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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은 되게 익숙하지만 네. 사실 설명하라고 하면 잘 하기 힘들어요. 네. 뭐 따뜻한 물체를 만져도 열이 느껴지고요. 모닥불 가까이 가면 따뜻한 느낌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화가 나도 열이 받았죠. 네. 네. 열이 열받아. 막 순간 땀 실제로 땀이 나요. 막 혀이 막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그 열 중에서도 고체의 열입니다. 네. 뭐 기체의 열, 액체의 열은 이제 다루지 않고 고체에서만 다루는데 이 그 열을 받은 노트북에 손을 대면 이게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왜 따뜻해질까요? 노트북이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노트북이 따뜻한 거랑 네. 내가 따뜻하게 느끼는 거랑 어떻게 이게 왜 그 그럴까요? 점도? 점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오. 하여튼 관련 내용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의 글입니다. 김기덕 응집물리학자님. 그리고 제목은 포논의 떨림은 온기가 된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은 우리한테 익숙한 주제인데요. 근데 지금 PD님도 설명하셨지만 열의 특성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우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열을 이야기하려면 물리학에서 열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에너지엔 무슨 에너지가 있죠? 위치 에너지. 그렇죠. 또 운동 에너지. 네, 맞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몰라요. 빛 에너지도 있고 화학 에너지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에너지는 결국 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네, 모든 에너지는 결국엔 열 에너지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화학 에너지인 휘발유가 있죠. 네. 그리고 그 휘발유를 태우는 순간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죠. 네. 그리고 이중 운동 에너지는 자동차를 이동시키죠. 네. 자동차를 이동하려면 마찰이 있어야 이동하겠죠. 그 마찰 때문에 마찰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마찰이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였다가 운동 에너지였다가 마찰로 해서 열 에너지로 가는, 결국 그렇게 다 결국 열 에너지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총량은 보정된다라는 건 아시죠? 네. 그거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는데 우리가 에너지난 요즘도 계속 겪고 있잖아요. 겨울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근데 그런 문제들을 겪는 이유가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네,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지만 쓸모없는 열 에너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열 에너지를 쓸모있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되게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큰 진전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자, 이 열 에너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와 함께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열이라는 것의 의미인데 열은 에너지의 흐름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노트북 말씀드렸잖아요. 노트북이 뜨거워진 노트북을 내가 손에 댔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려면 열이 이동이 돼야 돼요. 그렇죠? 흐름이 생겨야 됩니다. 내 손으로 열이 이동돼야 따뜻함을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어떤 물질이 열이 높다 혹은 열이 적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는. 다만 대신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열 에너지가 교환이 될 때 비로소 열 개념이 유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따뜻한 팩이 그 핫팩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우리 손에 닿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용한 에너지로서의 의미를 얘기를 하려면, 네, 공기가 따뜻하다는 것도 공기의 온도가 우리 피부의 온도보다 높기 때문인 거고, 그 열이 우리 피부로 전달되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먼저 두시고, 이 상대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상대적 의미의 온도가 높은 건 그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더 커요. 이 고체 뭐 예를 들면 풍선 안에 공기가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밖에서 추운 날 밖에서 그 헬륨 풍선 가지고 있다가 따뜻한 방 안에 들어왔을 때 기억나세요? 그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부피가 확 커집니다. 전에는 쪼글쪼글했던 게 안쪽에서 부피가 확 커져요. 그러니까 따뜻한 방 안에서는 풍선이 커집니다. 공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 에너지를 더 갖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공기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운 곳에서는 쪼그라들고 따뜻한 곳에서는 커진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달라져요. 그 공기 입자가 막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더 활성화되면서 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공기 안에 있는 그 각종 그 원소들의 그 분자들의 총량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걔네들이 움직임이 커지면 이 막 움직이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힘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커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기체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고체는 어떨까요? 고체에서 온도는 그 온도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온도가 정의된다는 얘기는 복습. 그래서 아까 제가 열의 의미의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온도가 정의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온도가 다시 한번 여러분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해 못하실 텐데, 네. 온도가 정의된다는 거는 그 열의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즉 열이 이동할 수 있다.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고체 내에서도 원자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네. 기체 내 원자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죠. 그 날아다니는 반면에 고체는 스프링에 묶인 공처럼 제자리에서 크게 흔들리는 형태를 가집니다. 여기 뭐 여기 유튜브 보신 분들은 좀 설명하기 쉬운데 스프링이 있고요. 바닥에 그다음에 위에 공이 있어요. 이게 계속 튕겼다가 돌아갔다 하는 이 형태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기체는 막 움직이죠. 무작위로 막 움직이죠. 근데 제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동을 하죠. 와, 움직이면서 진동을 합니다. 그 진동을 하는데 진동을 하면은 하는데 열은 그 진동의 크기를 키웁니다. 열이 크면 클수록 진동도 커져요. 그리고 어떤 고체의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큰 진폭으로 진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동이 우리 손으로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진동이 고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녹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얼음이 물이 되는 거. 그다음에 쇠가 일정에서 온도가 되면 녹죠. 액체가 되죠. 그거는 고체의 진동이 일정 부분 이상 커지면서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네. 철이 녹아서 액체 형태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 린덴만 조건이라고 린덴만이라는 사람이 이 원리를 찾아냈는데 보통 원자의 진폭, 고체의 경우에 원자의 진폭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의 10%를 넘으면 녹는다고 합니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분자 구조가 원자 구조가. 근데 그게 그 진폭 그래도 자체적으로 진폭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무너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특징 때문에 고체 에너지는 기체나 액체하고는 다르게 그 규칙성, 주기성을 가져요. 왜냐하면 제자리 붙어 있으니까 제자리 붙어서 움직이니까 갔다가 왔다가 또 다른 데로 갔다가 왔다가 이게 있을 거잖아요. 그 원자들이 안정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그 에너지도 규칙성을 가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존 열 에너지와 다른 점입니다.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규칙성을 가진다. 그래야지 한쪽으로 힘을 보낼 수가 있으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에너지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원자별로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파동의 형태를 이룹니다. 네. 이런 고체의 격자 진동을 포논이라고 합니다. 자, 포논은 외우셔야 됩니다, 피디님. 포논. 네. 포논은 혹은 뭐 소리 양자라 부르기도 한데 이게 소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매개체의 진동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뭐 소리 양자라는 거고 그냥 포논 외우십시오. 고체의 격자 진동, 그러니까 규칙성 있는 진동이 포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포논은 고체 원자들이 특정한 형태의 주기성을 가지면서 파동 형태로 움직이는 거고 그렇기에 그 입장이 준하는 형태를 띠고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 포논이라는 입자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흔들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열 에너지는 그 원자의 진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포논은 열이 저장되는 최소 단위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정리하자면 고체 원자의 진동 주기 자체를 하나의 입자로 보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입자로 보는 겁니다. 고체 열을 받아서 진동을 하는 그걸 하나의 입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과는. 네, 그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요.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 머리에서 김이 나는 것 같아서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포논이라는 개념과 의미가 중요하지만 어렵기도 해서 이런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유 김창완의 노래입니다. 포논 너의 의미.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이 노래 들어가는 기간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뭐 앞에 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또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뭐 포털 사이트 이런 데서 포논이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포논을 제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설명을 할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예,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포논을 왜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앞에서 장황하게 했냐면 포논을 이해해야지 제가 그 전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별 쓸모없는 열 에너지, 아무짝에 쓸모없던 열 에너지가 고체 분야에서만큼은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냉장고 안에 음식이 담긴 여러 가지 재질의 포장재가 있습니다. 자, 모두 본인 집에 있는 냉장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음료수 캔을 만졌다 생각해 봅시다. 피디님 어떠실 것 같아요? 차가워요. 차갑겠죠? 네. 자, 이제 스티로폼이나 나무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떨 것 같습니까? 만졌을 때 차가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차가워요. 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리고 자, 종이나 플라스틱은 또 어떤가요? 종이는 안 차가워요. 안 차갑고 플라스틱은요? 플라스틱 차가워요. 차갑나요? 그렇지만 네. 알루미늄 캔보다는 덜 차갑죠. 네. 어떤 것들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무 그릇이나 스티로폼은 별로 차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자, 왜 그럴까요? 모두 같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사실 똑같은 온도여야 되거든요. 근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네, 네,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아시죠? 네. 예, 왜 그런 거죠? 전도.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열 전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료마다. 상대적으로 금속은 열 전도율이 높고요. 나무나 유리, 공기, 페트병, 페트 같은 열 전도율이 낮습니다. 가지고 있는 열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노트북에 따뜻한 온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손을 댔을 때 이 닿아야 되잖아요. 닿아서 그 일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실제로 얘네들도 온도가 똑같이 낮아요. 알루미늄 캔하고. 근데 닿았을 때 나한테 전달되지 않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나무나 스티로폼은 특히 열 전도율이 낮은데 이유는 그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열 전도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속이 열 전도율이 가장 높으냐? 그건 아니에요. 열 전도율이 높다는 건 열을 얼마나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열이 커야 되고요, 포눈의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불순물이 적어서 평균 자유거리가 길어야 합니다. 말이 또 어려워지는데 쉽게 설명할게요. 자, 열이라는 화물이에요. 화물을 포논이라는 트럭에 실어 나르는데, 이거를 트럭이 용량이나 속도, 연비, 이게 트럭이 얼마나 실을 수 있고 얼마나 빨리 달 수 있고, 뭐 순간 뭐 예를 제로백이 트럭이 뭐 제로백이 10초 이런 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로백이 10초짜리 트럭이 있다 이러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연비가 좋아가지고 한참을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게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입니다. 금속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자, 그럼에도 대체로 금속이 열 전도율이 높은데, 자, 열은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열 전도율만 따지면 그 다이아몬드가 최고예요. 근데 근데 이렇게 사용해 보면 금속이 열 전도율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그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포논이라는 것 외에도 전자를 통해서도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는 전기와 함께 열도 옮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전선 장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전기가 오가는데 뜨거워지죠. 그거는 전자도 같이 옮겨지고 열도 같이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은 포논에 의한 열 전도와 함께 전자에 의한 열 전도도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전도되는 방식이 두 가지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더 열 전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자, 이러한 특징은 거기다가 또 금속은 어떤 형태로 변형되더라도 높은 열 전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로도 열을 이용시키기 때문에. 근데 포논에 의한 열 전도만 이루어진다면은 구조에 약간만 변화가 생겨도 열이 전달 안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뛰어난 열 전도율을 가져도 전자가 이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이긴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안 쓰는 거예요. 뭐 비싸기도 하겠지만요. 네. 자, 정리하자면은 금속은 포논에 의한 열 전달이 용이합니다. 그지만 전자의 이동에 의한 전기 및 열 전달도 용이해요. 금속이라는 것 자체는. 더불어서 고체기도 해요. 그래서 금속은 진동 에너지도 주기성을 가집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하면 쓸모없는 것이라 여겼던 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노래 한 곡 듣고요, 오겠습니다. 네, 노래는 마이티 마우스의 노래입니다. 네, 에너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 설명해 보면요,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이 전자가 전기뿐만 아니라 열도 전달한다, 열도 움직인다, 아니면 전자의 흐름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통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를 이용하면 특정 물질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보내서 냉각하게 되거나 혹은 가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사실 냉장고나 에어컨이죠. 네. 근데 두 가전제품이 구동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냉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냉매를 통해서 이 바깥에 안쪽에 있는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열기를. 그래서 흔히 이제 물질의 전류를 흘리면 잠깐만, 그 전에 근데 이 두 가지가 냉매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 냉매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하면 냉매가 없이도.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어떤 물질이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한다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핸드폰 충전할 때 열 생기죠. 뭐 어디 컴퓨터 같은 것도 많이 켜놓으면 열 생기고, 콘센트 잡아보면 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요. 근데 어려운 건 냉각을 시키는 거잖아요. 열이 난다는 거는 그게 과학자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열이 나네? 그러면 어딘가에는 냉각도 가능한 거야. 그걸 이해를 하면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펠티에라는 사람이 펠티에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 전기를 이용해서 냉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했더라고요. 조금 또 이론적인 얘기인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펠티에 효과는 다른 물질 여러 개를 접합해서 만든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왼쪽에 금속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음극이에요. 전자가 움직이는 N형 반도체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도 그 이 저기 금속 기둥이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양공 그러니까 양극이 있는 그 양극이 있어요. 양극이 있는 P형 반도체. 뭐 N과 P는 아시죠? 예. 그 반도체인데 자, 두 개는 서로 반대 전하를 띠죠. 하나는 음전하고 하나는 양전하니까. 근데 여기를 전하를 운반해서 전류를 띠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붙여서 두 기둥은 서로 다른 금속이 붙어 있어요. 밑에 붙어 있는데 이 전류를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흘려주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 N형 반도체에서 전기가 흘러 들어가서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금속을 또 다른 금속을 지나서 또 다른 금속이 양공으로 나가서 나가면 되는데, 자, 이 흐름이 완성되면 높은 열 에너지를 갖는 전자 그리고 양공이 빠르게 양측에 붙어 있는 금속 반대편으로 움직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서로 이제 반대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열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열 에너지가 전자하고 양공을 통해서 퍼날라집니다. 밖으로. 그러면서 두 개를 사이 연결한 금속 있죠. 그 금속이 열이 떨어져요.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차가워집니다. 거기가. 근데 이런 걸 활용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실생활에서는 보긴 힘든데 무소음 냉장고라고 있어요. 일체 소음이 없어요. 전기만 딱 꽂으면 되거든요. 전기만 흘려보내면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소음이 없습니다. 근데 냉장 기능을 해요. 그 우리가 아는 냉장고들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건 모터를 돌려가지고 냉매를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기가 흘러가는 거일 뿐인데 냉장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냉각기, 시트 냉각기. 우리나라 보통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게 좀 장착돼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찬 공기를 불어 넣는 시트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시트 자체 금속판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전기만 돌려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전기가 훨씬 적게 들어요. 예. 왜냐면 모터를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냉매를 하는 또 저다른 촉매제가 없이 자체적으로 열을 냉각시켜 버리니까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자동차 시트 냉각기로도 사용이 돼요. 자, 이런 비슷한 원리를 이용하면 열을 이용해서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이게 제베크 효과라고 하는데 이 펠티의 효과 역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면 열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 열을 뺐으니까. 예. 자,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두 금속 기둥 연결하는 금속의 온도가 높고 반대편은 낮습니다. 근데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죠. 근데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열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발생해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대요. 그러면서 이게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흐르면서 전기도 같이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왜 배터리가 장착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행을 너무 안 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데 오히려 계속 배터리를 쓰고 주행을 하면 배터리가 오래 가거든요. 그 이유가 이 열전 현상을 활용해서 전기를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배터리에 동시에 자동차가 운행할 때는 그 원리가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아까 열 에너지가 많이 낭비된다고 했잖아요. 전체 그 휘발유를 사용한다 치면 그 휘발유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 중에서 운동에를 쓰는 거는 7%밖에 안 돼요. 93%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전기로 바꾸어내고 수도 있고, 또 공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기로 바꾸어낼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금속의 열 전투성을 활용하는 그런 실 사례입니다. 네, 그 물질이 열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과정은 그 고체를 형성하는 원자 격자, 그러니까 이제 고체 그 원자 구조의 그 떨림인 포논과 전기를 흘리는데 핵심적인 전자가 관여를 합니다. 이 포논과 전자의 상호작용은 이 실제 개발에도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 해결에 50년이 걸렸다는 이 초전도체 이론 하면은 혹시 학교 다닐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지는 도체에 관한 이론, 그러니까 고체에 관한 이론, 이거 도체랑 고체는 좀 다른데 편의상 이제 고체라고 하겠습니다. 예. 도체에 관한 이론도 이 포논과 전자의 상호작용이 해결의 열쇠가 됐다 합니다. 네, 그 포논이 전자와 상호작용해서 전자를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거를
뭐 존 바딘이나 뭐 레온 쿠퍼 이런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하고요. 이거 자성을 띤 고체 지난번에 그 전자기력 네. 했었죠. 그것도 포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같은 이제 포논의 성질이 더 규명되고 응용이 되면 우리 주변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훨씬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욕을 먹죠. 열 에너지가. 근데 이게 우리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전기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이번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한번 혹시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간다면은 따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12월 5일 이후 소식과 과학 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의 권호성, 연출의 박진희, 송출의 104.9MHz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고맙습니다.